안녕하십니까.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. 오늘 주제는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죠. 바로 테슬라입니다. 오늘은 테슬라의 장단점,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장점도 있는 반면에 문제점도 많이 누적이 되고 있죠. 또 뭐 보조금 문제라든지 또 품질에 대한 문제라든지 등등 이 테슬라에 대한 부분들이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에 대한 부분들, 더불어서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까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아시겠지만은 전기차가 최근에 들어와서 이 가장 큰 장점으로 부각되는 것이 이 기존의 이 주행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또 차종이 많이 다양화되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겁니다. 또 가장 걱정을 많이 했던 배터리 수명에 대한 것들도 이 자동차 제작사에서 이 보증을 해주면서 상당히 이런 부분도 불식되고 있다는 것도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또 그러다 보니까 내연기관차와 이 친환경차가 혼재되는 기간이 한 30년 정도 될 것으로 봤었는데 전기차의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그 수명이 15년 내외로 줄어들었다는 거, 그래서 내연기관차가 더 빨리 줄어든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실과 바늘의 관계인 전기 충전기에 대한 부분들도 국내에 들어와서 이 공공용 충전기 뿐만 아니라 민간용 충전기까지 4만 기에 이르면서 상당히 많이 보급되고 있다는 것도 전기차의 어떤 사용에 이 단점으로 작용됐던 부분들이 많이 희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물론 일반 충전소 자체가 일반 주유소와 마찬가지로 큰 길거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아직도 민간 비즈니스 모델이 되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로 이 충전기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 자체가 주로 이 공용 주차장 또 구석진 곳에 있다 보니까 찾기가 간단치 않다는 이런 문제점도 좀 있고요. 또 충전 타입도 세 가지고요. 또 중국은 또 별도로 충전 타입을 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차에 맞는 충전기가 어디에 있는지, 또 이 충전기가 고장이 나 있는지,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, 또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항상 충전을 할 때는 전기차 소유자들은 상당히 고민거리로 늘어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한국형 선진 모델을 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동용 충전기 같은 것들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고요. 또 이 충전기 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특히 국내에 있는 충전기의 90%가 지붕이 없다는 겁니다. 지붕이 없다 보니까 태양열이 그대로 쏟아져 내려오면서 충전기 자체의 수명을 줄인다든지, 또 이 LCD 계기판이 잘 안 보여서 손으로 가리고 이렇게 쳐다봐야 된다든지 당연히 수명은 줄어들고요. 또 비가 오게 되면 젖은 손으로 충전기를 잡아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도 생겨서 나중에는 상당히 문제가 돼서 이 감전사하는 이런 사고까지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일본 같은 경우에는 충전기 관리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별도로 편성이 돼 있어서 민관 구분 없이 한 개의 이 충전기도 고장나질 않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참조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역시 국내에서 지붕도 씌우면서 고장난 충전기가 없게 만들 수 있게끔 충전기 관리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만드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겠고요.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이 규정으로 잡혀있는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국민의 30%는 연립주택이나 빌라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주차장 면적이 좁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는 그 공공용 충전기가 들어와서 설치가 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.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통해서 국민의 30%가 예외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특히 현행법하고 안 맞는 법줄 중에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이 전기차 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푸른색 라인을 그을 수가 있지만은 이게 자갈밭이라든지 일반 이 바닥에 있는 경우에는 이런 기준 자체가 사실 현실하고 맞지가 않거든요. 이런 것들도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현실에 맞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고요.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전기차의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지만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테슬라 자체가 워낙 그 전기차의 혁명이었죠. 최근에 돌아와서 앨런 머스크가 여러 가지 뭐 스페이스 X라든지 미래를 지향하는 각종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예전만 하더라도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였다라고 해서 치부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허풍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됐지만은요, 최근에 모델 3 등
이 보급형 모델이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이 친구가 얘기한 부분들이 허맹랑한 얘기는 아니구나, 구현이 되네라는 부분들이 입증이 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요타의 주가 총액을 넘어서 세계에서 제1위의 주가 총액을 나타낼 정도로 부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만큼 아직 이제 1년간 생산하는 물량이 40만 대 수준이기 때문에 1100만 대에 거의 가까이 가고 있는 도요타의 주식을 총액을 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아직 거품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죠. 그러나 이게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최근에 나오고 있는 테슬라 모델 3를 한번 보십시오. 보급형인 모델 Y의 모델 S라든지 또 SUV인 모델 X에 비해서 저가이면서도 일반인한테 이 혁명의 아이콘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이게 바로 모델 3라고 볼 수가 있죠. 국내에서도 올해 벌써 7,000대가 넘게 판매가 됐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보급하는 이 정부의 보조금을 모두 다 타 쓰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이 어떤 비아냥거리는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을 정도거든요. 그만큼 모델 3에 대한 완성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의 하나의 반증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모델 3 한번 보십시오. 17인치 모니터가 가운데 차지하고 있죠. 또 실시간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간 업데이트를 통해서 또 휴대폰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어떤 제어라든지 이런 성능이 다른 자동차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죠. 또 바닥에 배터리하고 모터를 배치하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만큼 운행 특성도 상당히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모델 3에 대한 부분들은요, 바닥에 위치하면서 이 공간 감각이 훨씬 더 넓어지기 때문에 트렁크에도 짐을 싣고 또 엔진룸에도 짐을 싣는 이런 장점을 나타내고 있어서 더더욱이 부각이 되면서 다른 전기차에 비해서 차별화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만큼 미래의 이 지향적인 특성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가성비가 최고로 선정이 되면서 올해 국내에서만 7,000대 이상의 판매가 됐습니다. 후반부에는요, 아마도 이 공급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은 2만 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국내에 공급하는 이 6만여 대 중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.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. 여기에다가 소형 SUV 보급형 모델인 모델 Y까지 올해 말에 국내에 들어온다면은 아마 더더욱 위상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 보조금 자체가 테슬라가 모두 쓰고 있어서 불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너무 오버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보겠죠. 이 보조금이라는 것 자체가 수입차, 국산차 구분 없이 똑같이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고요. 기준을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잘났다는 겁니다. 그거를 탓쓴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도 이 정부에서는 이 국내 기업의 이 R&D 비용을 좀 지원해 준다든지 또는 국내에서 일자리 창출 등 국내에 생산하게 되면 더더욱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비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겠고요. 또 한 가지는 미국은 물론이고요. 중국도 국내에 비해서 테슬라 차량의 가격이 상당히 낮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은 이 미국하고 이 대한민국하고 가격적인 차이는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를 해서 이 자동차 제작사에서 선정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은요, 가격 차이가 너무 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.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에서 보급하는 이 보조금이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이렇게 큰 보조금을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차량이 더 비싸게 받는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고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. 정부에서 좀 더 이런 실태 조사를 통해서 또 시민단체들도 차별에 대한 부분들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요. 무엇보다도 테슬라 코리아 자체에서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소비자를 배려하고 또 높은 보조금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. 이렇게 테슬라 차량이 가성비가 좋은 반면에요, 마무리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테슬라 차량을 받는 10대 중에서 6, 7대가 불량이 많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실제로 패널을 보면은 단차가 많이 있다든지 너트 볼트가 조임새가 떨어진다든지 심지어는 패널 자체의 도장이 잘못되어 있어서 꼭 새로 그러니까 그 중고차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런 느낌을 줄 정도로 이 도장의 두께가 좀 얇다든지
이런 것은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거든요. 해외에서는 실제로 운행 도중에 범퍼까지 떨어지는 이런 문제까지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품질 마무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뜻도 있고요. 또 차가 이렇게 많이 판매가 되면서 애프터 서비스 같은 경우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은 앞으로는 상당히 문제점이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정보에 대한 것들도 공유할 수 있는 정보들은 오픈을 해서 좀 알려줘야 됩니다. 기자들 사이에서 가장 불만 중에 하나가 다른 기업에 비해서 테슬라는 정보 공유를 안 하고 비밀주의도 아니고 또 거만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. 가성비 좋고 좋은 차량 제공하는 건 좋지만은 소비자가 무섭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요. 배려나 양보에 대한 것들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. 내년 후반에는요, 이 현대기아차부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너다섯 기종이 현대기아차가 나오고요. 수입 전기차도 많이 수입이 되면서 내년 후반에는 테슬라의 독주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가성비 좋은 전기차가 내년 후반에는 상당히 많이 쏟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진검승부가 본격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노력도 상당히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정부에서도 최근에 이 보조 전기차 충전비를 올리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가 있지만은 쓰지도 않는 충전기에다가 보조금을 책정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. 테슬라의 노력 앞으로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